전국 270만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자영업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정책진단 시선의 박정윤입니다. 자, 오늘 역시 정말 중요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9대에서 지금 지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한표 국회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역구가 거제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 새누리당의 텃밭인데 네. 무소속으로 당선되셔서 굉장히 좀 이변이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간단하게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지난 총선에서 우리 거제 시민들께서 아마 선거 혁명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새누리당 텃밭인데 거기서 무소속 당선되는 것은 아마 로또복금 당첨되는 거나 아마 거의 맞먹을 정도로 아주 힘든 과정이 있는데 예.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선거 혁명을 통해서 이번에 한 표의 기적을 이루어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함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네. 꼭 정치를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네. 혹시 그 부친이나 어르신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지으셨는데 네. 그냥 어릴 때 놀림도 많이 받았죠. 한 표, 두 표, 세 표. 뭐, 너 아들 놓으면 반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군요. 선거하다 보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때 당시 마지막 유세장에서 네.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불러갖고 정말 그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뭐 네, 그렇게 네, 얘기도 하고. 네. 하나의 좀 굉장히 그 이슈화가 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때 좀 상황을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2000년도에 거제경찰서장을 끝으로 16대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 후보와 이제 혈전을 벌였었는데 2,700표로 제가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제가 사법 처리를 받고 또 그게 부당하고 해서 단식 투쟁도 한 보름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이제 일들을 회상하면서 아마 그날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지연유세를 오셨어요. 예. 오셔서 두 번째 그제 지연유세를 오셨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이제 순간들이었고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12년 동안 절치부심이 오면서 준비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날은 지나온 날에 대한 회상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절박한 이제 심정이 아마 그때 그 노래로도 표현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한 500여 명의 그 모인 유권자분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심금이 통했던 그런 유세 장면이었죠. 정치를 입문하신 지가 이제 벌써 12년이 다 되고 또 그동안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좀 지역 구민들도 만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네. 경찰 공무원으로도 한 18년 정도 네, 근무를 그렇습니다. 하셨고 거제경찰서장으로도 한 2년 정도 네. 근무를 하셨어요. 네.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민중의 지팡이다 이렇게 네.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경찰 공무원을 생활하시면서 또 거제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그 서민들하고 부닥쳐 보니까 어떤 생각 좀 하셨습니까? 제일 우선은 우리가 자기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게 굉장히 강한 욕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순위를 다투면 앞순위다 해당되는 그런 이제 도시이긴 한데 그래서 그 이제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또 사회의 불안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이 치안 책임자로서 아주 급선무였죠. 그래서 제가 한 2년간 있으면서 대신에 이 모자란 경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협력 제안 시대를 열었던 것. 이제 그를 통해서 경찰을 많이 알리게 되고 또 경찰의 벽을 많이 허물고 하다 보니까 민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치안 활동의 성과를 올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보통 이제 이맘쯤 되면은 누구나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저도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초선이고 네. 어렵게 정말 그 정치에 입문하셔서 네. 그 시간 동안 고생하셔서 드디어 네. 국회의원 입성을 하셨습니다. 네.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남다른 각오가. 나 이제 네. 어떻게 좀 해보겠다. 예. 먼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뭐 정치가 굉장히
뭐 혐오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간에 그 신뢰가 굉장히 추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의 수준을 좀 올리는 일들이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누구든 간에 그게 전부 다 이 공통의 과제로 되어 있는 현실이고 해서 정치에 입문하는 저로서도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이 도외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한점 수준 높은 그런 정치, 품격 있는 정치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 대한 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국민들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늘, 어쩌면은 뭐 좋은 의미에서 감시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행동 하나, 또 언행 하나, 그런 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국민들 하여금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김원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잘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2006년도에 네, 9월부터 한 6개월간 그 택시 기사로 네, 그 네.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지역 구민이나 또 서민 생활의 바로미터가 되는 뭐 택시 네, 네, 또는 뭐 우리 시장 네, 뭐 이런 쪽에 이제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들인데 네, 네.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좀 많이 좀 서민 생활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네, 네. 참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뭐 이런 네, 그런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좀 하셨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 그제 양대 조선소의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탑승을 하시고 또 그 가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예. 조선소 생활의 어려운 점, 특히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그 고달픈 애환,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쩌면 그도 이도도 속하지 않는 더 이제 영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때론 같이 참 어쩌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한편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야 내가 저런 부분은 정말로 이 다음에 정치의 임무에 성공하게 되면 정말 한번 꼭 실현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뭐 다짐도 많이 하게 되고 아무튼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서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죠. 2006년도에도 택시 기사를 좀 하셨고 네. 최근에 이제 또 휴가를 가셨는데 또 택시를 이왕이면 저 버스를 좀 하셨는데 또 택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분위기가 틀렸을 텐데 네, 네. 실제로 이번에 가시면서 그 타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경기라고 할까요? 네.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직도 서민 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특히 이 거가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생기면서 고현 시내는 많은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저 부산 쪽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 가게 운영이 어렵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같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해 주셨지만 사실은 거제라는 지역이 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그 네, 생태 네.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조선산업의 어떤 그 국내의 조선산업의 메카라고 예, 얘기할 수 예, 있는 그랬었죠. 부분들인데 네. 그만큼 지역구의 그 현안들이 참 네. 소기업, 소상공인 그런 네. 것들 다 포함해서 그 현안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국회 입성하자마자 바로 진짜 뭐 좋은 또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네, 예, 네. 최초 발의한 법안이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양 환경관리법. 네네. 예. 그게 내용 중에 보면은 원인을 생산한 자가 그 비용까지 부담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이제 그런 규정들인데 예. 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근데 좀 억울하게도 육지에서 흘러보내는 그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바다를 이 흐름을 타고 거제에 와가지고 거제 연안에 다 이렇게 쌓이고 특히 이제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면 낙동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 그다음에 주변 인근에 있는 뭐 그런 곳에서 오른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예. 특히 이제 거제가 조선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또 관광의 도시이긴 한 도시인데 여기 쌓이는 이제 쓰레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정말 때로는 이제 참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치우는 데에 치우는 것은 이제는 지자체가 치우고 예산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강제 규정으로 반드시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개정을 한 것이죠. 말하는 이제 법률 근거를 이번에 만든 셈이죠. 예산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임의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이 강제 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치우기만 해도 그 네, 비용은 네.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 예, 주는 거예요. 예. 예. 사실 쓰레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지자체도 골치 아픈 거고 정부로서도 골치 아픈 문제인데 네, 네.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굴 양식과 같은 통조림 이런 예. 우리 소상공인 기업들이 참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지금 직영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를 이제 국회에서 배정을 받으셨어요. 네, 네. 나름 또 활동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 거제에서도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지경에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주로 이제 국토향이라든지 농수산위원회, 법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상임 활동하시면서 일들을 하셨고,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가게 된 이 지경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민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부분들을 지경에서 다루더라고요. 특히 예. 이제 전력,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 우편물까지 그렇게 여러 방면에 걸쳐서 우리 실제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들 또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 이 정책이라든지 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또 시민들께서 실제 생활에 아주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잘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직영위 활동을 좀 하시겠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 네. 그런 부분에. 그러면서 사실은 또 지역에 있어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으면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국지도 58호선이라고 하는 이제 예.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제 거가대교가 부산하고 연결을 이제 되어서 상당히 편리긴 한데 쏟아져 오는 그 차량들을 우리 고연 신호로 통과시켜 버리면 굉장히 정체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송정 IC에서 문동까지 이르는 요 구간을 우리는 국지도 58호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가에서 좀 예산도 좀 지원하고 우리 지방에 관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예타가 통과됐어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아마 곧 이제 본사업을 시행할 텐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 교통 흐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아주 지역구의 또 가장 현안인데 네, 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